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방 상하원 의원 또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늘 저녁에 치러집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재 흐름을 먼저 짚어보면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을 선출합니다. 현재는 박빙인데 공화당이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 48석 정도 보고 있고요. 하원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227대 174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주지사는 50석 가운데 36군데를 새로 뽑는데 지금까지는 24대 15 정도, 그리고 박빙이 한 11곳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화당 쪽에 상원, 하원, 주지사 모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역시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표심이 막판에 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대통령제는 4년 연임제에다가 그리고 상원, 하원, 주지사 임기가 다 달라요. 네. 하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435명 전원을 교체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원의 임기가 6년이에요. 6년인데 100명 가운데 이번에 35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지사 50개 주잖아요. 여기서 36개 주지사가 교체가 되는데 임기가 4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상하원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 네. 이런 것들이 민심이 반영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랬죠. 굉장히 5차 박빙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지지율 조사를 보면 40% 초반이에요. 이게 끌어올린 거예요, 많이. 끌어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에 이제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유권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공화당, 48%가 민주당이에요. 이건 오차 범위네요, 사실은. 굉장히 박빙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투표 방식은 몰아주기예요. 한 주에 표를 보시게 되면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샤이 공화당 지지층이 얼마나 되는지, 샤이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 수치는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거인단 한꺼번에 지위에 있는 선거인단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개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미 국민들이 가장 지금 이번 투표에 나타난 표심은 뭐냐? 야, 경제 좀 잘해라. 물가 너무 높아 못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이 중간 선거의 어떤 시험 성적적인 이제 이거에 굉장히 좀 위험수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후반 국정 동력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도 관심사예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주춤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공화당의 이제 대세인 마냥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인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릴 쟁점들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경제와 인플레이션 26 플러스 21이면 47% 정도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 투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답했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21, 낙태 22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민심이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지금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미국민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년 전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나빠졌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 문제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제일 큰 이제 선거의 쟁점이 되는 거고 화두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사실 현 미국을 갖다가 집권하고 있는
그 민주당 쪽에 책임을 갖다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미국의 선거 판세에 약간 공화당이 우세, 민주당 열세 쪽으로 기우는 가장 핵심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에서 보통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그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 궁금하고요. 자, 우리 국민들도 요즘에 미주에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주식 테슬라가 또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어제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한 5%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 일단 중간 선거를 갖다가 그 실시한 분기, 그 다음에 그 앞에 두 분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게 이제 통계적인 의미겠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뭐 미국의 이제 고금리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줄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따라서 시중의 자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이 자금들은 어떻든 약간의 호재만 보이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향후에도 그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10일에 사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대충 한 8%에서 8.1%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가 되겠죠. 현재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과중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이미 확인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향후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준이 지금과 같은 강한 스텝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올려도 뭐 빅스텝에서 아니면 베이비 스텝 정도를 밟아나가면 네. 순차적으로 올릴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유독 요즘 하락하는 거는 결국은 예.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뭐 이 그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트위터를 갖다가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언론사,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는 사실은 언론사를 인수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론사의 사주가 사실은 공화당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굉장한 어떻게 보게 되면 리스크를 갖다가 그 테슬라라는 기업한테 넘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 벌써 사실 수많은 광고주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위터 쪽에서요? 예, 트위터 예.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뭐 일단은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라고 그러면 강력한 경쟁자인데 네. 그 경쟁자가 소유한 언론사의 광고를 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거대 기업들이 사실 광고를 좀 더 빼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게 되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뭐 이런 게 있겠죠. 거대 이제 그 빅테크를 갖다 규제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 지지 쪽으로 뭐 기울게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계속 테슬라라는 기업을 좀 소위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예. IRA 측면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를 밀어준 측면도 있죠. 최근에는 그렇게 예, 바뀌었죠. 최근에는 그렇지만 예. 어쨌든 이제 빅테크 규제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조류, 그 민주당의 큰 흐름에 사실 뭐 테슬라의 CEO 입장에서는 좀 반발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예. 대세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트위터를 갖다 정식 언론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한쪽 편으로 기울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오너 리스크다. 이렇게 그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최근에 코인 투자했다가 손해본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다소 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코인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다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근데 어제는 비트코인이 한 3% 좀 넘게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버블 붕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가상 자산 시장이에요. 예. 우리가 특히나 이제 루나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가상 자산이 순식간에 제로 가치로 변할 수도 있네라는 걸 깨달아서 많이 빠졌고요. 물론 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관련 법안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훨씬 더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 법안 발의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리가 워낙에 높은 수준이고 네. 지금 뭐 9월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올 연말 4.4, 내년 최고점은 4.6으로 예상했던 게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벌써 내년 최고 상단 5.5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에 장사 없다. 그러면 가상자산 그리고 전 주식도 상당히 저는 물론 지금까지 S&P 500 지수 기준 중간 선거는 뭐 양당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 올랐어요. 12개월 동안. 근데 저는 그것도 답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파웰 의장이 밝힌 거는 물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고금리 이어질 거고요. 고금리가 정점에 달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관리 목표치 2%로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요.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지표는 이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메타를 비롯해서 트위터, 애플, 아마존, 구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후행성의 고용지표는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 해고당한다, 정리해고가 시작됐다 이 얘기는 미국인들 지갑이 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절대 미증시가 아무리 뭐 과거의 기록이 얼마나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무슨 투자 자산이 있겠습니까? 예. 빚을 물어야 돼요. 모기지 증권, 담보대출 증권이 6%, 5, 6% 넘어가고 있고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우리는 표면으로 나타나서 레고 사태, 흥국생명 사태로 드러나 있지만 미국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 성장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에는 베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하셔라라는 말씀이고요. 참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부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선거 결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와도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임기가 꽤 남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되겠죠. 그런데 공화당 승리 시에는 우리 경제에 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 감축법, IRA 등 개정 논의도 활발해지겠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역시 주목할 건 인플레 감축법인데 공화당이 혹시라도 승리를 하면 IRA 변화가 있어서 우리 전기차, 현대기아차 한숨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인철 소장님, 우리 경제에 나쁠 거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앞서서 보여준 한국은행의 이제 중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네. 거거든요. 방점은 뭐냐? IRA에 대한 공화당이 이제 압승함으로 해서 IRA에 대한 어떤 개정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큰 기조는 안 바뀐다. 방점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보면 상하원 개정된 지금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예. 적어도 적용 시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적용 시점을 3년 정도 유예하자. 이거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해외 국가들 가운데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게 코리아예요. 거의 올해만 하더라도 34개 기업이 뭐 33만여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게 우리 한국이거든요. 이런 걸 배려한 이제 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과연 미국이 방향을 턴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훼손하면서도 과연 이제 이런 동맹을 위하는 전략을 펼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당 측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이미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계류되고 있는 이제 3년 유예 법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교력을 통해서 좀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돌파해서 1,500원 육박하더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한데 윤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관련해서는요? 지금 원화가 사실은 아시아 주요 통화 가령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여기에 비교해서 상당히 강세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뭐 한국의 지금 그 채권 시장의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차이나 러닝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탈출하는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네.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뭐 일단 텍사스 교원 연금, 뭐 미국에는 수많은 연금들이 있죠. 세계 각지에는 그 연금 중 하나인 텍사스 교원 연금이 공식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고 특히 한국 비중을 갖다가 11%에서 한 14%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늘리는 거냐면 원화로 따지면 한 7천억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게 텍사스 교원 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금들도 이런 스탠스를 취할 거란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관식이 끝난 거고 이제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확실해질 거고 공동 부유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강화될 거라는 전망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국에도 이제 중국의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탈출하는 자금들이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갖다가 예. 생각을 해볼 때 그중에 이제 상당한 돈들이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 돈들이 이제 주목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한국의 대형주들이겠죠. 최근에 뭘 삼성전자 남겠습니까? 올렸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예. 뭐 이런 쪽의 주식들에 이제 주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화 강세 기조는 이게 일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령 뭐 미중 간의 같은 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든지 가령 요번 G20 앞으로 있는 G20에서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들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